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4월 2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도 섹터, 기존 스윙 관심 sek터, 개별 관심 종목, 그리고 몇 가지 뉴스들 간단히 짚어보면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3대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이렇다 할 흐름 없었고요. FOMC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미국채 어제 1.6, 10년물은 1.65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어제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는 좀 괜찮은데 오늘 한국 증시만 약간 힘이 없었죠. 그래도 걱정할 만큼 무너져 내리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약했죠. 코스닥이. 그래도 오늘 반등을 좀 오늘 요때 외인하고 기관이 그래도 화끈하게 들어와 줘 갖고 오늘 한번 화끈한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제가 오늘 딱 점심쯤에 외출을 하면서 장을 안 봤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습니다. 도로. 그래도 외인 기관 보면은 코스닥은 조금 주워 담은 것 같아요. 주워 담았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피 어있어. 코스피 그래도 20선 이탈 안 하면 다음 주에 그래도 또 탄력 이어받을지 않을까. 이어받았으면 합니다. 코스닥은 사실 약간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천 위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단기간 내에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매도 제게 이전에 불안 심리라고 다들 설명하는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냥 이런 이유는 다 갖다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공매도를. 일단 공매도가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부셔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공매도 종목들이 오히려 그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이 공매도입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그거는 그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직접 겪으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당일 메인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철강주들이 계속 강해요. 철강주들이 오늘 시세를 줬죠. 저는 하지만 요때 상한가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단기 고점이다. 이때 따라 붙는 사람들은 단타 전문 트레이더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위험할 거다 라고 생각한 그 스탠스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류 제가 동방이랑 KCTC 여기 4월 14일 캔들 딱 보고 요게 코로나로 다시 가든 물류로 가든 뭐로든 갈 것 같다라고 한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동방이랑 그때 KCTC 홈페이지를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는지 그 블로그에서 보여드렸는지 어쨌든 이렇게 항만 하역 육상 운송 철도 운송 해상 운송 그러니까 얘네들이 쿠팡 꼭 이런 걸로만 엮인 게 아니라 본래 그 물류 쪽에서 충분히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로 갈 수도 있다. 즉 여러 재료를 갖고 있는 애다. 14일 요 캔들 기준으로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저는 동방을 대장으로 봤는데 KCTC가 더 강하게 가버렸네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가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섹터를 잘 보지 하고 뽐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섹터를 추적해야 하는 트래킹해야 하는 어떤 그냥 필요성 결과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짧게 먹고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장이 막 무너지기도 했고, 저는 고질병이 항상 갖고 있는 종목보다 순간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자료, 수급, 재료, 종목, 수급 이런 게 보이면은 그냥 뭐 약손절하고도 금방금방 바꾸기 때문에 아무튼 물류 같습니다. 뭐 혹시 보유하신 분들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키트, 키트도 뭐 그냥 계속 가네요. 계속 가. 순환매 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막 가고 있죠. 근데 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를 정말로 그만 보고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든 그동안 눌렸던 다른 섹터로 넘어가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개발 재건축, 제가 항상 그 스윙 섹터에서 이거는 오세훈 정책주의이기도 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오늘 오세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 조절, 교란의 힘 언절 근절, 뭐 2시 이전에 엠바고 막 소식 돌면서 한번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번에 NX가 먼저 가는 걸 보고 한국 가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NX 분봉 보겠습니다. 최고점 1시 35분, 발표는 2시 엠바고, 한국 가구 1시 35분 고점, 2시 엠바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는 미리 알고 있던 애들이 한번 치고 나갔다. 그리고 크게 새로울 건 없으니까 2시 엠바고 이후에 주저앉았다. 즉 앞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관련주를 볼 때 NX랑 한국 가구는 약간 쌍둥이 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NX랑 벽산이 같이 벽산이 따라 움직였었는데 언젠가부터 요 벽산이 조금 그냥 아예 좀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같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NX랑 NX랑 한국 가구 꼭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로 있었던 거 오하임 이런 거는 오늘 윗꼬리가 좀 괴상하게 나왔는데 왠지 느낌이 그냥 한번 이 갭을 한번 메꾸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리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제가 플러스해서 시멘트도 꼭 보자고 했죠.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도 한번 꼭 보시고 이화공영 이런 것도 길게 보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주 당연히 좋죠. 근데 오늘 제가 그 항상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이 박스 바닥 낙폭해 여기서 한라가 약간 자리가 좋아요. 이런 고점 이제 넘어가는 느낌. 과연 이 6,500원 부근까지 한번 튀어줄지. 그러면은 딱 이날 거래량 이런 거 있었고 다 잡아먹고, 뭐야 클릭이 안 돼. 전고점 부근 넘어가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요거도 박스권 돌파해서 시세 나오는지 한번 추적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강했던 섹터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새로 주목할 만한 건 없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주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블로그에 업로드 맨날 해드리는 관심 종목에서 이게 조금 양이 많아져서 정리할 거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추가한 거는 일단 뭐 한국전자금융, 얘가 그 키오스크 디지털 화폐 CBDC 막내급인데, 막내 KCT, KCS, 뭐 로지시스 얘네들 말고 제일 막내급인데 자리가 좋습니다. 이런 박스 느낌. 얘가 여기를 갑자기 한 박스 상단을 속이 꽉 찬 윗골이 없는 양봉으로 한번 마감하는 순간이 온다면 얘가 갑자기 막내 반란으로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술적인 생각이 드네요. 일진전기 최근에
여기 박스로 보고 제가 관심 종목 추가했죠. 역시 박스권 돌파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요거 시세 나왔으니까 한번 삭제할게요. 얘네들은 다 아직 그대로 있고 SPG도 제가 요때 보기로 했죠. 뭐 만원, 1,500원에서 11,400원까지 시세는 한번 나왔는데 이거 뭐 개인적으로 추적하실 분들은 추적하고 리스트에선 삭제하겠습니다. 삼익도 삼익 THK 삭제. 덕산은 여기를 봤는데 요날 그냥 갭 두고 힘없어서 삭제. 뉴파워는 조금 저는 계륵이에요, 계륵. 얘가 언젠가는 분명히 터질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랑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알루코, 과연 얘네들이 업사이즈를 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지부진하니까 관심 종목에서는 삭제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 목록이 너무 많아서 지워버리는 거니까. DHP 얘도 삭제. 그리고 뭐 오늘 S&T 모티브랑 다날 이런 거, 다날은 어제였나? 아무튼 바닥 지지 턴 돌리는 느낌으로 추가했습니다. 바닥 지지 관심 종목에서 EDGC 이런 거 솔직히 뭐 시세 나왔으니까 요때 4월 23일 날 관심 종목을 본 거. 왜냐면은 얘는 그거였어요. 옛날에 요때 뭐 수젠이란다. 수젠텍, 시젠, 뭐 EDGC 등등등 다 이런 키트 관련주들이었잖아요. 근데 시젠 막 이런 게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얘랑 뭐 앤디포스 이런 애들 다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죽어도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었었는데 여기서 여기 요날 관심을 가졌으니까 뭐 한 20% 가까이 그래도 시세가 나왔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세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종목에서 시세가 나왔으며 이 TNL은 왜 이거를 관심 캔들 포인트로 받는가를 생각하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EDGC 삭제, 앤디포스도 많이 갔죠. 여기 표시를 아예 해놨네, 노골적으로. 요때 이후로 쭉 갔습니다. 시외에도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삭제. SD생명과학은 여기 요때 관심을 가졌는데 요거 기준 캔들 아웃되면서 삭제. 델리버리도 요때 말씀드렸었죠. 요거 아웃이니까 삭제. 아남전자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이 3,000원 부근이 거의 무적의 라인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힘없이 두두둑 떨어졌어요. 거래량도 없이.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타점을 준비해보고 싶은 종목이네요. 우연일까? 어쨌든 리스트에선 삭제. KM도 요때 코로나 심해지면서 장기 입형도 뚫었겠다. 한번 마스크 반란 일어났나 했는데 뭐 힘 없습니다. 삭제. 에스폴리텍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릴판 가림막. 얘야말로 진짜 계륵이죠. 과연 얘는 한번 조금 더 봐볼게요. 얘는 뭔가 아쉬워. 집착이 되는 종목입니다. 원탁폭간에 계속 그냥 보기로 하고 오늘 추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는 신규 상장주이고 상장 가격 2만원 상 시세 많이 나오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단 잡고 지금 갭 뜨고 제가 요때 관심 가졌다가 아니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고 이랬었는데 로봇 관련주 이거 한번 볼까요? 큐림 로봇도 뭐 사실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죠. 제가 요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니까 여기 1100원 부근터 얘는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다가 장기 입형 한번 터치할 것 같습니다. 추천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딱 로보로보. 왜 이렇게 캔들이 들어? 로보스타 여기 딱. 얘는 좀 많이 내려왔네. 하지만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중에 로보스타가 더 형이라는 거. 과연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내려오면 땡큐일 것 같아요. 요게 요 구간 느낌입니다. 저는 요 구간으로 보는 느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줄 친 걸 잘 보시면은 여기 언제야? 4월 5일부터 아니 4월 6일에 딱 갭 뜨고 시세 한번 나오고 거래량 들어왔죠. 이 갭 부근이 오늘 이평선 위로 갭 뜬 딱 그 위치랑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5일선 탈환도 좋지만 물론 좋은 기술 지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이평선 밑에 눌려있던 애가 이평선 위로 한 번에 갭을 뜨고 그 갭을 깨지 않는 종목들 추적할 만하다. 요거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상 관심 종목은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하고 계속 추가되는 거 있으면은 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거 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전 국장이 한국을 아시아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이쪽이 이거를 그냥 흘려드릴까요? 이때다 싶어 할 거예요. 분명히 뭐 K 허브, K 백신 허브 이런 거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본인들이 백신을 생산해서 세계로 공급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면제할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미국 내 백신 업체들은 싫어하겠죠. 지적재산권을 면제해버리면은. 근데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후자를 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만약 정말로 미국이 후자를 택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백신 허브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CMO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호재. 즉 우리나라 CMO 기업들 뭐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랑 엮인 종목들 있잖아요. 뭐 녹십자, 최근에 뭐 ST팜, 그리고 오늘 뭐 승인 이슈 있었던 KPX 생명과학, 그리고 뭐 노바백스로는 캐몬, 쓱바이언스, SK바이오언스 이런 애들 5월 중순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요거는 종목이 많으니까 제가 댓글이든 뭐 어디에 다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종목으로 싹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는 거 올해 계속 얘기 나올 거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5월은 차 반도체 보릿고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게 피크인가 봐요. 지금이 현대기아차, 감산, 특근 중단 고려. 즉 이런 완성차 업체들 악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조금 길게 볼까요? (120선) 장기평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뭐야? 얘도 12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차 업체를 만약 길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셔야겠죠. 그냥 손가락 빨면서 계속 이런 표현 좀 이상한가? 죄송합니다.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보릿고개야? 그럼 완성차 업체들의 악재가 있겠네. 뭐 비중 조절을 하든 아니면 뭐 또한 반대로 조금 버티시다가 이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반대로 사고 전환을 하는 거죠. 해결이 되면 완성체 업체들이 호재겠네 하고 뭐 그때 더 비중을 태운다든가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올해 지속적으로 봐야 할 NX 뭐 한국 가구 뭐 그 외에 인테리어 관련주 뭐 하츠 뭐 시멘트 건설 다양합니다 이 안에.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도 나왔는데 일단 미 오스틴 공장이랑 평택 공장 본격 가동을 이제 하면서 2분기에는 더 실적이 점프업 예상한다 라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도쿄올림픽 특수로 가전도 기대를 한다. 뭐 올림픽 앞두고 뭐 TV 바꾸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5, 6월 요 따뜻할 때 결혼 많이 하니까 가전 많이 팔릴 수도 있고요. 뭐 좋은 가전 쪽은 요즘에 되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거, 그리고 이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반도체 쪽에 좋은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죠.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이 깊은데 어딨냐, TLB가 뭐 힘이 없네요. TLB는 삭제를 할까? 아니, 어쨌든 뭐 MCU 관련주, 어버브, 서플러스 이런 거 반도체 장비 중고. 하지만 저는 이거 칩셋 미디어가 되게 많이 빠졌네. 음, 음. 저는 그래도 뭐 저의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장만도 좋아지면 금방 제자리 올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 얘기 듣고 끝까지 홀딩하거나 갑자기 추매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 오늘 보니까 뭐 700명대인가 뭐 그 아래로 또 내려왔던데, 요게 이제 거리두기가 만약 현행 단계 연장 가능성인데, 만약 이게 낮아지면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은 정말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힘을 잃을 겁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는 일단 첫 테마가 아니고 반등에 의한, 어떻게 보면 설거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백신 이야기도 나왔고, 백신도 이제 슬슬 진짜 접종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치료제, 포스트 코로나 이쪽으로 넘어가지, 계속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절대 길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아니야 이러면은 또, 저는 어쨌든 길게 보는 건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테마를 잡아보자. 요게 저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추진.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백신을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많이 받으니까 여행, 항공 관련주들 좋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중 하나죠. 제가 포스트 코로나로 그때 정리했던 게 뭐 인터파크,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레드캡 다 좋죠. 파라다이스 좋고, 카지노.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파라다이스 영종도에서 카드 많이 치겠죠. 호텔 신라. 저는 요거 잠깐 짧게 챙기고 나왔는데 다른 애들이 훨씬 더 잘 움직였네요. 어쨌든 만약 보유하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움직였네요. 오늘 여기 안 봤는데. 음, 자, 뭐 체크할 만한 뉴스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제가 방송에서 요 캔들 보면서
요게 요 캔들 5,600원 부근을 깨지 않으면은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끝났죠. 종가가. 오늘 그래도 한번 시세 나왔습니다. 요거 저도 오늘 어제 종배하고 오후장에 들어가서 오늘 털고 나왔는데, 요거 약간 팁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 513 탈환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니고 저는 일단 이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장이 안 좋기도 했고 이 차트상 하단이기도 했고 한 번은 튀어줄 것 같았어요. 아니면 말고 이게 뭐 1, 2%? 2%도 안 되잖아요, 손절 라인이. 근데 오늘 이게 딱 장 시작하면서 240선, 제가 저항으로 활용하는 이평선이거든요. 240선이 240선 위로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항은 돌파하면 지지 자리입니다. 아시죠? 저항과 지지는 손바닥 뒤집듯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저는 강한 저항으로 항상 생각하는 240선을 갭으로 떴다? 강력한 지지가 되는 거죠. 이걸 크게 깨지 않으면 홀딩 할 만하다. 즉, 갭을 떠서 장기 평 위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기대해볼 만하다. 흐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실 분들 챙기면 좋겠네요. 저번에 5일선 탈환 영상에서 얘기했더니 블로그에 어떤 분이 자기 그걸로 지금 검색식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댓글 달아주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 검색식 활용을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확실히 실행력이 빠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가 됐든. 자, 오늘 영상 요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FOMC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없었다. 악재도 호재도 뭐 쏘쏘 이런 느낌이었고요. 미국채 어제보다 약간 안정세 흐름. 다만 금리는 항상 신경 쓰자. 인플레이션 위험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경기 부양책 이야기도 있고 장이 안 좋아지면 또 인플레이션 위험 언급하면서 장이 또 휘청거릴 수 있죠. 그리고 마침 한국화재, 제가 며칠 전에 그 점심에 했던 방송에서 금리가 오르면 보험, 은행주 봐야 한다 말씀드렸었죠. 저는 그날 종가에 한국화재를 들어갔다가, 종가가 아니라 오후에 들어갔다가 좀 계속 빠져서 근데 또 오늘 장이 초반에 좋았고 그래서 그냥 본절에 털고 나왔는데 요게 오늘 시외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끼가 넘치는 흥국화재 위주로 보자. 공매도 재개 이전 불안 심리 증가, 이거는 추측이죠. 전 항상 외부 요인은 추측, 참고만 합니다.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매도는 하락을 부추기는, 기름을 붓는 역할이지 하락의 트리거는 아니다. 다음 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체크. 요게 지금 백신 K허브, 이건 제가 갖다 붙인 이야기지. 뭐 백신 허브, 아시아의 백신 허브 이야기가 있으니까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 완성차 업체 악재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여행, 항공 관련주들 흐름 좋다. 삼성 공장 정상화 2분기 점프업 예상. 삼성은 항상 매번 실적이 좋죠, 사실. 내일은 일주일 중에 투심이 가장 약한 금요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 쉬고 다음 주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윙 관심 섹터 차트 굳이 안 볼만한 필요가 없는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키트 너무 가고 있고 온라인도 한번 갔다가 주춤. 물류 오늘 갔죠. 음압 죽었고
순환매 진행 중에 있었고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갈 타이밍이라고 계속 며칠 전부터 언급드렸습니다. 꼭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는 놓아주자. 저출산 섹터 내 개별 흐름이다.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고 옆으로 기는 건 기고. 하지만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 라인 아가방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라인 깨지 않으면 항상 이런 건 관심이다. 그런 기준점 잡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관련주 뭐 드림 시큐리티 그 뭐지 라온 시큐어 뭐 많이 빠졌는데 아직 관심권 내에 있습니다. 재무는 라온이 많이 마음에 안 들지만 끼 자체로는 저는 라온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곡물 관련주 처음 관심 가진 이후 시세 한번 나왔고 눌림 받고 있습니다. 요거 오늘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시세가 나오고 처음에 이렇게 한번 그러면 다음 눌림목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눌림목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시세 강했던 날이죠. 요거는 둘째 날 눌림목이고 그럼 이런 흐름을 보였겠죠 그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주요한 가격은 그냥 딱 봐도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일단 여기를 첫 지지 라인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2,400원을 이때 딱 보고 여기랑 여기 이만큼을 지금 첫 매수 밴드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2,470원부터 뭐 2,420원. 그럼 뭐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200, 2,400, 4, 50원이 한 40원쯤이 평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내 평단이라고 치면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흐름을. 근데 이 첫 전투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가는 거고 첫 라인을 깨면은 이렇게 두두두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라인을 깨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권이죠. 그럼 이걸 저항으로 보고 그 아래 라인이 지지가 될 텐데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아니 어디를 전투 라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마침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전 그거네요. 그러면은 이 아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분봉 그 전에 이 시세가 나오기 이전 부딪혔었던 고점들. 여기가 두 번째 싸움 라인인 거죠. 요쯤. 너무 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첫 싸움의 전투 자리였다면은 여긴 이제 저항이죠.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싸움 자리인데 요 자리를 모아 가서 여기에서 털든가 이 자리 첫 번째 전투를 돌파하는 걸 기다렸다가 돌파하고 다시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다시 여기까지 노려보든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꾸려보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 지금 좀 충동적으로 갑자기 준비를 안 하고 말씀드려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요 지금 요거 드린 말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매수 밴드를 잡는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은 손절 라인 짧죠. 근데 주구장창 내리는 칼날을 조금 야금 받는 게 아니라
앞에 분봉을 체크를 해서 싸우는 자리를 정해야 한다.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뭐 LG전자 관련주 좋습니다. LG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MC 사업부 철수 이후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다고. 디지털 화폐 오늘 시세 나왔습니다. KCT가 대장일 줄 알았지만 KCS가 저는 어제 이거 초반에 장초에 들어갔다가 장 마감할 때 털고 나왔는데 오늘 가버렸네요. KCT 여기를 제가 매수 밴드로 잡고 보자고 했었죠. 쫙 올라왔습니다. 끝일까요? 진행 중일까요? 한번 공부용으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뭐 KCP드랑 그 흥구 FMB 흐름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길게 보면 좋다. 정테마 장이 요거는 좋진 않지. 다른 새로운 코멘트를 드리면 지지율 결과가 나와도 이전만큼 강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윤석열 관련주들은 이재명보다는 자리가 좋다. 하지만 오늘 장 후반에 좀 빠졌습니다. 메타버스 다음 전투 자리 만드는 중. 오늘 또 간만에 영상이 30분이 넘었네요. 중간에 팁도 얘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또 길어졌네요. 자, 내일은 금요일 불금입니다. 불금. 일주일 마지막 평일 힘내시고요. 내일 장 통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계좌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